안녕하세요. 김태공입니다. 제가 그 문중에 출입하면서 가장 의심스럽고 궁금하고 족보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저희 선조님들이 어디서 오셨는가라는 걸 궁금하게 여기던 도중 우리 현석공이라든가 수흥공 또 경주김씨 전체 족보를 봤을 때 우리 그 수흥공 할아버지라든가 또 김인경 할아버지 정숙공, 그 다음에 그 위로 가면은 김의진 할아버지라든가 삼만공신 할아버지라든가 또 과연 우리 영분공 할아버지는 어떤 분인가요? 그 궁금을 많이 하다가 과연 우리 선조님들이 어디서 출발했고 어디서 오셨는가 궁금하게 역사 공부를 하던 도중에 우리 그 경주 김씨 선조님들은 신라 눌지왕 내지는 내무랑 또 법풍왕까지 좀 역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연이. 그래서 이제 제가 법풍왕 그 할아버지의 큰 형이 그 진정 할아버지 후기가 후손으로 돼 있는데, 여하튼 우리 할아버지는 족보에 있는 것에 김할지 할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가 아닌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역사 사료라든가 기록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확실하게 따지면은 법황부터 기록이 돼 있고 그 이전에 지징화왕이라든가 눌지왕이라든가 내무왕이라든가 그 앞에서도 성씨가 모십니다. 옛나라의 황족이죠. 왕 모용선비 후손이라고 봐야 되겠죠. 모용왕 후손 연나라. 그래서 연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연나라와 고구려가 많이 역사적으로 중원에 자리를 놓고 싸웠는데 저희 선조님들이 그 중국에서도 어떤 심작이라 할까 홍산 문화의 중심지 하북성, 연영성, 산동성, 산서성 이쪽이 연나라 지역이죠. 중국에서도 굉장히 심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도 그 홍산 문화 발상지가 연나라 지역입니다. 지금 그 발해만 하북성하고 연용성 또 깊이 올라가 보면은 삼서성, 산동성 이쪽이 연나라 지역인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희 선조님들이 중국의 그 심정부의 에서 권력을 가지고 또 결국은 이제 나라가 흥망성쇠로 인해서 이 신라까지 백제를 통해서 신라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북여 나라의 모용이 왕부터 해가지고 북연의 마지막이 옛나라 마지막이 북연인데 그때 고구려와 북연하고 싸웠는데 나 깜짝 놀란 것은 고구려의 최고의 인물이 광개토왕인데 그 광개토왕이 옛날에 모용황의 피를 받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고구려 광개토왕의 할아버지가 쉽게 말해서
모용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어쨌든 저희 선조님들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어, 제일로 인물로 여기고 또 고구려의 인물 또 한반도에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고려라고 하는데 거기에 최고의 영웅 광개토왕이 그 나이벌 국가 연나라의 모용황의 피를 받고 모용황의 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이 연나라 모용황의 손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나라 모씨는 저희 그 경주 김씨의 선조 왕님들의 조산 조국이 되는 것이죠. 조상님이 운영한 모씨 저희가 모씨잖아요. 그러니까 연나라의 모씨 이 황손인데 그 황손의 피를 받은 왕이 고구려 광개토왕이라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록이 다 있네요. 그래서 요거를 영상을 그 역사학자가 만드는 영상을 내가 개인적으로 촬영해서 좀 기록을 보관할까 해서 유튜브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광개토왕의 아버지 고국양왕이 고국원왕의 아들이 아니라 연나라 모용황의 아들일 가능성을 기록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고국양왕의 아버지가 모용황이라면 광개토왕은 고국양왕의 아들이기에 모용황은 광개토왕의 조부가 될 것입니다. 삼국사기에서는 고국양왕이 소수림왕의 동생이라고 합니다. 소수림왕의 아버지가 고국원왕이니 고국양왕의 아버지 역시 당연히 고국원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박창화 필사본에서는 고국양왕이 소수림왕의 포제라고 하였습니다. 포제란 어머니는 같으나 아버지가 다른 이부 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고국양왕의 아버지가 고국원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기록조차 숨기고자 한 고국양왕의 친부를 기록의 이면을 통해 그 진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국양왕이 태어날 즈음 고구려는 모용황의 연나라에게 도빈 환도를 빼앗기고 또 국세를 바쳐 일시적으로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고국양왕의 어머니 해씨는 모용황에게 겁탈당하였으며 모용황이 철수할 때 연나라로 끌려갑니다. 해당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342년 11월 모용황이 마침내 태후와 소후 해씨를 범하였으며 장수들로 하여금 구궁의 왕녀들을 제멋대로 음행하게 놓아 두었다. 박창화 필사본 고국원왕기의 내용입니다. 박창화 필사본에서는 고국양왕이 서기 342년 1월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모용황이 고구려를 침공하여 고국양왕의 어머니 해씨를 겁탈한 때는 서기 342년 11월이니 이 기록에 따르면 모용황이 고국양왕의 친부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해당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12년 서기 342년 이민년 봄 정월 해씨가 왕자 이련을 낳았다. 오색 구름의 상서로움이 있었다. 왕께서 크게 기뻐하며 해씨를 소로 봉하고 해현에게 산장과 노비를 하사하였다. 박창화 필사본 고국 원제기의 내용입니다. 문제는 고국 양왕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통해 계산된 출생 시점과 앞서 기록된 고국 양왕의 출생 시기에 대한 기록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391년 5월 이때에 이르러 술에 중독되어 백성을 버리니 애석한 일이었다. 춘추 49세였다. 고국양에 묻어들였다. 박창하 필사본 고국양 대제기의 내용입니다. 기록에 따라 고국 양왕이 서기 342년 1월에 태어났다면 그가 죽은 서기 391년 5월에 고국 양왕은 49세가 아닌 50세가 되어야 합니다. 박창하 필사본은 만 나이가 아닌 우리식 나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의 출생과 죽음에 대한 기록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기록인 국양천왕기에서는 서기 391년이 아닌 392년 5월에 고국 양왕이 죽었다고 하여 고국양 대제기의 기록보다 1년 늦게 죽었다고 기록하였으나 49세가 아닌 50세에 죽었다고 하였으니 앞서와 마찬가지 계산이 나옵니다. 기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다소 복잡하지만 어쨌든 고국 양왕이 서기 342년이 아닌 서기 343년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서기 342년 11월 모용황은 고구려에도 환도를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이때 고국 양왕의 어머니 해씨가 모용황의 군대에 의해 사로잡히게 됩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342년 11월 좌보 고희는 해현과 함께 주태후와 해소우를 모시고 왕을 따라가려 하였으나 모연희 등이 이를 뒤쫓아 붙잡았다. 박정화 필사본 고국 원왕기의 내용입니다. 전쟁에 패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국 양왕의 어머니 해씨는 이때 모용황에게 겁탈당합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342년 11월 모용황이 마침내 태후와 소후 해씨를 범하였으며 장수들로 하여금 구궁의 왕녀들을 제멋대로 음행하게 놓아두었다. 창고를 열어 진귀한 보물들을 약탈하고 성 안의 예쁜 부녀자들을 모두 빼앗아 군계로 삼았다. 연나라 모용황이 철수할 때 그 피해는 더욱 심하여 고구려의 태후와 황후 그리고 소후 등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연나라로 끌려갑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용황이 성 안의 미녀 3,000명과 장사 2만 명을 선택하고 주태후, 주황후, 봉산후, 해소후 및 구궁의 아름다운 부인 37명, 종실과 공경의 처 52명, 아름다운 동자 동녀 500명을 포로로 삼고 소와 양, 양초와 진보를 실은 수레를 앞뒤로 이어 물러갔다. 이와 같은 처참한 상황이었기에 박정화 필사본에서도 고국 양왕의 출생에 대해 숨기고 싶어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고국 양 대제기에서는 고국 양왕이 이때 이미 태어났고 어머니인 해씨와 함께 연나라로 끌려갔다고 하였으나 국양천왕기에서는 고국 양왕이 연나라로 끌려가지 않고 평양에 존재하였다고 하여 서로 상이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는 정반대되는 상황으로 숨기고 싶었던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황적지난으로 후를 따라 연나라에 도착하였다. 박창하 필사본 고국양 대제기의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국양천왕기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모 소씨는 우신의 처였는데 왕자 희와 함께 왕을 얻고 도망쳐 평양으로 돌아왔다. 고구려의 환도가 연나라에게 함락된 시기는 서기 342년 11월입니다. 만약 고국 양왕이 서기 342년이 아니라 서기 343년에 태어났다면 그녀가 모용황에게 겁탈되었을 때 혹은 연나라로 끌려갔을 때 고국 양왕을 임신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황적지란으로 후를 따라 연나라에 도착하였다. 모용황은 매번 후궁에 올 때마다 반드시 제에게는 공손하였으나 후를 경시하며 말하기를 그대는 이 아이 때문에 귀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박창하 필사본 고국양 대제기의 내용입니다. 고국양 대제기에서는 모용황이 해씨와 함께 연나라로 온 고국 양왕을 극진히 대접하였다고 기록하였지만 모용황이 당시 고구려의 후계자로 지정된 것도 아닌 고국 양왕을 특별히 귀하게 여길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그 기록의 행간을 살펴보면 해씨가 모용황의 아들을 임신하였기에 그 아이를 가리켜 소중하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씨가 임신한 것은 연나라 조정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모용황은 그 승계 과정에서 형제들을 죽이는 경험을 하였기에 고국 양왕의 어머니 해씨를 조기 귀국시키게 됩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용황에게 죄를 죽이라고 권하였지만 모용황은 1000명을 거스를 수는 없다. 거스른다면 오히려 재앙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얼마 후 풀어 돌려보내 주었다. 사인은 또 난씨와 모여근 등에게 설명하기를 해소우가 만약 모용황의 총애를 얻어 아들을 낳으면 후궁에는 반드시 난이 일어날 것이니 빨리 돌려보내는 편이 좋습니다. 라고 하니 이에 사이를 사신으로 삼아 함께 돌아가게 되었다. 박창하 필사본 고국 원왕기의 내용입니다. 고국 양왕의 어머니 해씨는 서기 343년 2월에 고구려로 돌아옵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343년 2월 왕은 제궁이 도착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우위군을 이끌고 나가 국경에서 맞이하여 돌아왔다. 왕은 해소우가 전보다 배로 아름다워짐을 보고 영사에서 잠자리를 가지며 모용황과 간음하였는지를 따졌다. 해소우는 끝까지 속였으며 봉산 후 또한 말하기를 다른 사람은 모두 더럽혀졌어도 소후는 홀로 정절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니 왕이 이를 기이하게 여겼으나 총애가 갑자기 솟구쳐서 정후로 봉하게 되었다. 고국 원왕을 만난 고국 양왕의 어머니 해씨는 고국 원왕에게 자신은 모용황과 잠자리를 갖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함께 있던 봉산후 역시 그 거짓말을 참말이라고 증언을 하였기에 고국 원왕은 그녀를 정후로 봉하게 됩니다. 고국 양왕이 모용황의 아들이라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사가들이 흔히 친부가 따로 있을 때 표현하는 태몽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해태우가 꿈에 용산에 올라 추모 승룡 상천지상을 보고자 하였는데 갑자기 커다란 나비가 육족오적으로 변하였고 그를 수행하여 임신하게 되었다. 고국 양왕의 어머니 해씨가 꿈에 용산에 올랐다고 하였는데 이때 이 용산은 중의적 표현으로 동명성왕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연나라에도 용성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즉 고국 양왕을 임신한 장소가 연나라 용성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단어는 육족오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육족오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지 않아도 적이라는 단어는 분명 연나라 모용황을 의미합니다. 즉 당시 고구려의 적은 연나라 모용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행이라는 표현은 임금의 잠자리를 모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국의 임금과 잠자리를 가져 임신하게 되었다는 뜻이고 그 적은 당연히 연나라 왕인 모용황을 가리키는 것이니 고국 양왕의 친부가 모용황임을 사가들 특유의 표현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고국 원왕의 어머니이자 해씨의 시어머니 주태우는 고국 양왕을 추모의 현신이라고 합니다. 즉 추모가 다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겠습니다. 선무는 상서롭지 못하다고 하였으나 주태우 홀로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이 아이는 추모의 현신이라 하였다. 박정화 필사본 고국양 대제기 내용입니다. 고국 양왕을 두고 추모의 현신이라고 한 것은 모용황의 할머니가 을두지의 후예인 을씨였기 때문입니다. 을두지는 동명성왕 추모의 아들입니다. 즉 모용황의 조모가 을두지의 후예였으며 하여 그들은 스스로를 동명의 적손, 즉 추모의 후예라고 주장한 바가 있으니 추모가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와 같은 이유에서라고 보아야 합니다. 해씨의 시어머니인 주태우는 연나라에서 해씨와 함께 모용황을 모신 장본인입니다. 모든 상황을 알고 있던 그녀 역시 고국 양왕의 친부가 모용황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재반 사항을 참조하면 비록 역사는 감추려 하였으나 고국 양왕의 친부는 모용황으로 판단됩니다. 모용씨는 북부여에 속한 종족이었고 선비족으로 고구려와는 형제와도 같은 위치입니다. 또한 모용황은 당대의 영웅으로 선비족을 통일한 후 후조와 동진을 제압한 매우 호전적인 군주였습니다. 그 모용황의 손자가 광개토왕입니다. 광개토왕 역시 고구려 역사상 가장 많은 영토를 개척한 인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셨는지요? 팩트, 즉 사실은 연나라 부경과 고구려 싸움인데 연나라 모용 황제가 고구려를 쳐들어갔을 때 고구려 수도가 군인들이고 뭐고 다 도망가가지고 그 연약한 그 궁녀라든가 왕비라든가 놔두고 도망갔어요. 모용왕이 워낙 강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모용황이 그 쉽게 말해서 고구려
고구려의 그 왕비, 즉 고국 원왕 부인 해씨를 납치하는 거죠. 해씨 또 시어머니까지 납치를 해요. 납치를 해가지고 연나라로 가가지고 쉽게 말해서 동침을 해서 동침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임신한 것이 광개토왕 아버지 고국 양왕을 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끌려가 가지고 그 모용황한테 쉽게 말해서 모용황하고 잠자리를 해서 그 해씨 이 부인한테 고국 원왕 부인 해씨한테 임신시켜서 낳은 것이 고국 양왕이고 고국 양왕의 아들이 광개토왕입니다. 즉 말해서 고구려라 하면 전통적인 고씨의 피를 받아가지고 왕이 된 줄 알았더니 결국은 연나라의 피를 받은 광개토왕이란 겁니다. 광개토왕 아버지가 고국 양왕인데 고국 양왕이 해씨 아들이고 고국 원왕의 부인이 해씨고 해씨가 납치되어 가지고 연나라 황제 모용황의 아기를 가진 거죠. 그분이 고국 양왕이고 그 고국 양왕의 아들이 광개토왕입니다. 즉 말해서 광개토왕의 조부가 모용황이 되겠죠. 모용황제가 되겠죠. 연나라에.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광개토왕은 실질적으로 피를 받은 그런 연나라 족속이라고 봐야 되겠죠. 연나라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참 이거 너무 깜짝 놀란 그 기사를 보고 대한민국에 과연 이거를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해서 한번 유튜브를 한번 만들어 봤고 다운을 받아 봤고 정말해서 제가 관심 있던 거는 저희 경주 김씨 우리 마지막 경순왕이라든가 원순왕 내문왕이라든가 문성왕이라든가 진흥왕 모든 신라의 모든 위로 가면 눌지왕부터는 연나라의 조국이 연나라의 귀족 세대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김할지 할아버지 후손이 아니고 연나라의 모용 귀족 세력 즉 말해서 황제 옛날의 황제 손이죠. 그 손이 이제 그 고구려하고 최종적으로 싸우다가 망해가지고 결국은 한반도 백제라든가 또 일본이라든가 경주로 가가지고 모씨들이 이 한반도를 다 지배를 합니다. 일본까지. 이제 그 북풍왕 같은 경우에는 이 백제 동성왕이 원래 모씨입니다. 거기 모씨이고 모씨 세력이 지금 말해서 연나라 후손들입니다. 다 그러니까 일본의 지배층이라든가 백제 지배층이라든가 신라 지배층들이 다 연나라 모용 선비족입니다. 모용 선비족입니다. 그래서 이 연나라의 왕손이라고 할까 황제손이죠. 우리 신라 왕들도.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관심을 가진 거는 고구려 광개토왕이 고구려의 순수한 피가 아니고 피를 받은 게 아니고 우리 연나라의 모용 황제의 피를 받은 광개토왕이란 말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고 광개토왕이라든가 그에 붙인 고국 양왕이 모용 황제의 후손이다. 이 말을 한번 전하고 싶어 가지고 한번 영상을 갖다 다운 받았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갑자기 하기 때문에 이해가 가실지 몰라도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라든가 또 제 영상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언제 필요하신 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